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이제 우리 2023년 하반기 교육학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짧게 설명해 드리는 이제 영상인데요. 뭐 너무 길게 뭐 이것저것 이야기 말씀드리면 또 다들 싫어하시니까 그냥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시점이 5월 말이에요.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6월이 되고 거의 이제 1년에 상반기가 거의 끝났죠. 이제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요 시점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즉 뭐 1월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공부를 하시다가 지금 하반기를 맞이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한편은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그동안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제 뭐 다른 일을 하거나 뭐 공부에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보니까 벌써 6월이네. 갑자기 뒤늦게 막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라도 좀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지 않을까? 부랴부랴 발등에 불이 떨어지신 분들이 또 한편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약간 둘로 나눠서 꾸준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남은 하반기에 뭘 해야 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제 하반기에 뭘 해야 될지를 약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동안 좀 꾸준히 공부를 하셨던 분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해야 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데, 일단 첫 번째는 그동안 정리해 놓은 거 있으실 겁니다. 그동안 꾸준히 공부를 하셨다면 나름의 뭐 단권화를 했건 서브 노트를 만들었건 꾸준히 정리해 놓은 게 있으실 거예요. 그 자기가 정리한 것 중심으로 이제는 암기하는 작업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나중에 외우지 하면서 아마 조금씩 미뤄 놓으셨을 텐데, 이제 지금 요 시점은요, 이제 6월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물러날 공간이 없어요. 지금부터는 그냥 닥치고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머리에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일단은 외우고 보자. 그리고 또 이런 거. 아직 미처 정리를 다 못했는데요, 선생님. 이거 정리 다 된 다음에 외우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셔도 안 돼요. 그냥 일단 여기서 정리를 끊으세요. 이 이상 정리를 한다는 얘기는 시험 전날까지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정리된 거 일단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내가 그러니까 정리한 것들을 다 외운다라고 생각해서 외우는 작업을 하시는 거, 이거 반드시 하반기에 하셔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병행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쓰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몇몇 분들 보면 이게 타고난 글 솜씨가 있어서, 글재주가 있어가지고 뭐 쓰는 거에 크게 부담을 느끼시지 않는 이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저 선생님 교육학 논술 그 해에 시험장 가서 처음 써봤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한 편도 안 써보다가 그냥 시험장 가가지고 그날 처음,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답안 써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십니다. 그래서 놀래서 그거 괜찮았냐고. 원래 사람이 이렇게 안 쓰다가 갑자기 확 쓰려고 하면은 이게 좀 당황도 되고 또 모르는 내용도 있고 뭐 이러니까 안 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그래서 괜찮았냐라고 물었더니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뭐 괜찮았다고, 그래도 그냥 다 쓰게 되더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타고난 언어 능력이나 글쓰기 능력이 있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문제를 정해진 어느 정도의 분량 안으로 빠르게 써내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게 글 쓰는 거를 좀 훈련을 해야 돼요. 뭐 글을 잘 쓴다 못 쓴다 이게 아니라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대략 서론 쓰고 본론 쓰고 결론 쓰고 이런 거 하면서 시간 체크 같은 거 좀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글 쓰는 속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글씨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제 하반기는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하반기 동안, 그동안 꾸준히 공부해 오셨던 분들은 두 가지 작업을 하셔야 돼요. 외우고 쓰고, 외우고 쓰고. 이거 계속 이거 반복입니다.
아무리 내가 머릿속으로 외웠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은 시험의 특성상 머리로만 외운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글로 써내야 되죠. 머리로는 다 알고 외우고 있는데 막상 써봐라 하는데 쓰지 못했다면 그건 안 외운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빠르게 떠올리면서 쫙 그 문제 조건에 맞춰서 시간 안에 딱 이렇게 쓰는 이거를 계속 이제 몸에 좀 습관처럼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써봐야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즉 써봐야만 정말 내가 이걸 외웠나 안 외웠나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써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써보기 전에는 뭐 다 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브루디의 문화 재생산론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래 뭐 상징적 폭력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다 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써보라고 하면은 또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외운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써봐야만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는 못 쓰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 쓰는 작업을 통해서 그 시험에 익숙하게 만드는 훈련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어떤 부분이 모자란가,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반기 동안은 계속 쓰면서 내가 빼먹은 부분, 못하는 부분 체크하고 그거 다시 외우고, 또 써보고 또 내가 빼먹는 부분 체크해서 다시 외우고, 계속 이거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동안 꾸준히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일단 정리한 거 중심으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문제 풀어보면서 글 쓰는 연습하시고, 그 글쓰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본인 스스로 체크, 내가 못 쓰는 부분, 부족한 부분 찾아내서 메꾸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요 세 가지 작업을 중심으로 하반기 전략을 세우시면은 그게 좀 점수를 많이 얻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그동안 생각이 별로 없다가 할지 말지, 임용 시험을 할지 말지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뒤늦게 결심을 하시거나 뒤늦게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물론 합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득점을 얻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렇게 뒤늦게 뛰어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 촉박합니다. 충분하게 시간을 들여서 지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쌓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지금 짧고,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고득점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 사실 이거는 확률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 물론 간혹 공부한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는 친구들도 간혹 있죠. 그거는 그 해의 그분의 운입니다. 아니면 그분의 조상이 뭐 은덕을 많이 쌓았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지, 본인의 실력보다는 오히려 그런 우연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얻은 거라고 오히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막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신 분들은 막 고득점을 얻겠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일정 이상의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망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너무 낮은 점수는 아니고 그래도 좀 평균이나 약간 그 정도 상회하는 그 정도의 어떤 점수만 얻으면 얻는 것이 오히려 좀 현실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요 정도의 점수라도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사실 뭔가 이제 교육학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정리를 좀 해서 좀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한다라는 건 좀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 5월 다 가고 6월이죠. 6, 7, 8, 9, 10, 그리고 11월 들어가면 11월 한 셋째 주 정도의 시험을 보는데 11월은 그거 없다고 치셔야 됩니다. 사실은 10월 말부터 없다고 치셔도 돼요. 왜냐하면 10월 말쯤에 원서 접수하잖아요. 그 원서 접수하는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한 1주, 1, 2주는 거의 그냥 시간이 삭제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원서 접수하는 기간 일주일 전부터 이제 공부에 신경이 안 쓰이고 막 원서 접수, 어디에 내가 이걸 지원을 해야 되지? 막 이거 고민하느라고 실제로 막 공부가 손에 안 잡히고 막 우왕좌왕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10월 말부터는 제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각 잡고 공부하고 시간 내고 이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 5개월 정도, 예, 그 정도 남은 시간 동안 교육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건데, 뭔가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교육학적인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 이건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좀 요령껏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간간히 기도도 좀 하시고, 예, 올해 내가 요령껏 공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운이 좋기를 바라면서 간간히 기도를 하시면서 요령껏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들은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뭔가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학적, 특히 작년 시험을 봤을 때 작년 시험 경향이 교육학적인 지식을 좀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걸 좀 써낼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중심으로 문제가 작년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교육학적 지식 중에서도 좀 기출이 많이 된 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기존에 정리해 놓은 것도 없어. 그거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뭐 책을 많이 읽어보거나 정리해 놓은 게 없어.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추천하는 게 그 제 교재 중에 마인드맵이 있습니다. 마인드맵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 마인드맵 교재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혹자는 당신이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추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예, 제가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예, 추천하는 것도 맞는데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신 분들이 좀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 교재가. 왜냐하면 얇아요. 내용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책이 되게 얇습니다. 그게 아마 98페이지인가? 예. 그러니까 장수로 따지면 한 50장 좀 넘어가는, 얇아요. 그리고 이렇게 펼쳐보시면 알겠지만 막 줄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인드맵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표로 이렇게 간단하게 키워드나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빽빽하게 막 줄글이 쓰여져 있는 기존 교재로 접근하기보다는 그게 좀 더 접근하기가 쉬워요. 쉽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 교육학 임용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교육학적 지식에 제가 볼 때 한 80%는 이미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마인드맵 교재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면, 그거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내용만 내가 어느 정도 알고 뭔가 그거를 좀 적을 수 있도록만 만들면 상당 부분 많이 커버가 돼요. 개인적으로 이 교육학 논술 시험을 지금 한 10년 정도 지금 치러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미래는 저는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과거 10년 동안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과거 10년 동안 교육학 논술 문제 출제된 거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은 가장 이제 뭐랄까 이렇게 결과가 좋았던 해는 뭐냐면은 그 해 모든 문제 물어봤던 영역이 마인드맵에서 다 나온 해도 있었고,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베스트한 결과를 보인 거고, 때로는 가장 이제 워스트한 결과를 보인 적도 있었어요. 그럼 가장 워스트한 결과를 보인 적이 어느 정도냐? 그해 네 문제 중에 마인드맵에서 2개 물어봤을 경우, 이게 가장 워스트한 경우였어요. 평균적으로는 대부분 3개 혹은 그 이상이 나옵니다. 마인드맵에 다룬 영역이. 그래서 제가 볼 때 마인드맵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 숙지를 하실 수 있으면,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지신 분들은 최소 그 해 문제 나온 것의 절반 혹은 좀 더 그 이상의 내용은 다룰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저것 더 차근차근 교재를 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인드맵 교재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만 나는 외워서 가겠다, 알고 가겠다라고 계획을 잡으시는 게 가장 그게 효율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신 분들도 역시 글 쓰는 작업은 이제 같이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공부 시작하는 입장이고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뭔가 문제를 받아도 이거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긴 해요. 정말 자기 실력으로 쓸 수 있는 건 별로 없긴 해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 시험은 논술형 시험이고, 그 다음에 글로 이제 그런 답안이나 이런 것들 표현을 해야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자기가 이 시험 상황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답안을 쓰기 위해서 서론이나 결론 이런 것들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뉴얼로 그냥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매뉴얼로 쓰라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해서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서론, 결론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창의적인 서론, 결론을 썼다고 해도 1점이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뭔가 공식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서론, 결론을 써도 똑같이 1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시험 상황에 내가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요령이 있거든요. 글 쓰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서론, 결론은 매뉴얼에 따라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빨리 쓰도록 자기를 훈련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본론 부분은 최소한 2개. 에서 아니면 최대한 3개 정도까지는 반드시 내가 그 내용을 뭔가 다룰 수 있도록 그 지식을 쌓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꾸준히 공부를 해오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신 분들이나 이 하반기에는 글 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요 글 쓰는 훈련을 해야 되고, 이거는 공통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근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은 좀 늦어도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글 쓰는 걸 막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안 써보다가 이런 교육학 논술 이런 답안지를 쓰는 게 처음부터 아무리 내가 이걸 외우고 있어도 대바람에 잘 써지진 않거든요. 이게 좀 약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 관찰을 해보니까 대략 한 2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적응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 내가 뭔가 문제 받아서 써봐야지 하면은 머릿속으로는 뱅뱅뱅 도는데 이게 글이 안 나와요. 막 시간만 가고, 그러다가 몇 가지 끄적끄적 하다가 시간 다 가고, 내가 쓴 글 보니까 결국은 단편적으로 몇 개 하나하나 단어만 좀 나열을 해놓고 그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없고 엉망진창으로 쓰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되게 좌절이 심합니다. 특히나 학원에서 와서 쓰게 되면은 보면 이제 주변에 다른 분들은 뭔가 막 줄줄줄줄 글 써가는 것 같은데 나는 쓸 말도 없고 써도 끄적끄적 몇 줄. 근데 그러고 나서 보면은 남들은 막 1시간 내내 막 머리 받고 막 열심히 쓰는데 그럼 막 자괴감이 밀려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는데 나는 이게 뭔가 막 자신감 떨어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걸 이제 참으면서 견뎌내면서 비록 잘 글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 다음 주 쓰다 보면은 이게 점점점 늘어요. 그래서 자, 어느 정도 그래,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칠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에 맞춰서 그래도 내가 좀 알고 있는 거 이만큼 어느 정도 분량을 써냈다라는 게 되는 게 한 2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달 동안은 막 헤매고 뭐 하고 막 하다가 2달 정도 되면은 약간 안정을 찾게 돼요. 글 쓰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7월부터 글쓰기를 시작을 해야 7, 8월 좀 혼란기를 겪다가 9월부터 이제 안정되게 글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9월, 10월 쓰면서 11월에 시험을 보러 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동안 쭉 글 쓰는 연습을 안 하다가 이제 9월 되니까 모의고사 반이다. 그래서 9월 때부터 써야지 하면 어떻게 되냐? 9월, 10월에 혼란기를 느끼게 돼요. 그 혼란기를 9월, 10월에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때가 가장 예민한 시기잖아요. 시험을 바로 직전에 앞두고 민감한 시기인데 그 아까 말씀드린 자괴감이 만약에 그때 이런 혼란을 겪게 되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9월, 10월 계속 헤매다가 이제 11월 돼서 이제 조금 안정됐나 하면 이제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이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7월부터 글 쓰는 작업을 아무리 늦는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신 분들은 그 시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7월부터 쓰는 거는 반드시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혼란기를 거쳐서 9월에 좀 안정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이제 꾸준히 공부하셨던 분들도 그리고 새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하반기에는 쓰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여기서 훈련하고 가도 실제 시험장 가면은 시간이 되게 모자릅니다. 시간이 되게 모자르고, 그리고 최근에 또 문제 추세가 뭐냐면 예전보다 물어보는 게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4문제긴 하지만 주로 문제가 나오는데 옛날엔 정말 4개를 물어봤다면 요즘은 4문제지만 그 문제 하나에서 또 2개 이상을 물어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하는 4문제지만 쓰다 보면 8개의 여러 가지 내용을 막 써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안에 여기서 요구하는 내용을 시간 안에 완성하고 쓴다는 것 자체도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리 훈련을 하거나 연습을 하지 않고 시험장을 가게 되면은 글을 미처 완성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글 쓰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된다. 예,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비록 간략하게 하반기 이제 공부 이제 시작하시거나 이제 마무리하셔야 될 분들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를 좀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